우리 모두 그간의 경제 대응에 대하여 자신감을 갖고 향후 경기 회복 모멘텀을 살려나가는 데 힘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OECD가 2020년 중간 세계경제 전망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금년 성장률 전망은 마이너스 1%로 8월 달에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발표된 전망치보다는 0.2%포인트 낮췄으나 지난 6월 전망 대비로는 0.2%포인트 상향 조정된 결과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등 영향으로 8월 전망에 비하여 상승폭이 다소 축소된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성장률 전망은 여전히 OECD 주요국에 비하여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 모두 그간의 경제 대응에 대하여 자신감을 갖고 향후 경기 회복 모멘텀을 살려나가는 데 힘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침 다행스럽게도 이번 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되며 음식점, 카페 등 상당수 업종의 영업 제한이 풀립니다. 경기 회복 모멘텀의 실질 작동을 위해서는 지난 긴급 민생경제종합대책에서 마련한 12조 4천억 원의 지원 대책을 조속히 집행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국회가 다음 주 화요일 추경을 확정하기로 협의되었다고 하는 바, 이는 추석 전에 추경자금 집행 개시를 위한 사실상 데드라인인 만큼 국회가 이때까지 4차 추경안을 확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한편 이번 4차 추경안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추경 규모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매출 급감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긴급 지원입니다. 이처럼 소상공인들로 하여금 당장의 피해를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도록 하는 지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아울러 코로나 이후에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근본적인 소상공인 지원 대책도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오늘 회의에서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방안을 상정하여 논의합니다. 먼저 전통시장과 상점 등 소상공인의 일터의 디지털화를 빠르게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소상공인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생태계 조성에도 다각적으로 지원합니다. 셋째,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활용도 제고를 위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소상공인들은 우리 경제의 실핏줄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중장기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방안과 한국판 뉴딜 법 제도 개혁 및 입법 추진 계획을 상정하여 논의합니다. 아울러 기업 부담의 완화를 위한 현장 중심의 규제 혁파 방안의 일환으로 10대 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 혁신 방안과 중소기업 현장 공감 규제 부담 정비 방안을 함께 상정하여 논의합니다. 첫 번째 안건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한국판 뉴딜 법 제도 개혁 및 입법 추진 계획입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후속 조치로서 정책형 뉴딜 펀드가 조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며 9월 중으로 정책형 뉴딜 펀드의 투자 범주 대상을 구체화한 뉴딜 투자 가이드라인도 마련하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에 더하여 민간 중심의 한국판 뉴딜 사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뉴딜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합니다. 마지막 안건은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 중심의 규제 혁파 방안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 지속 등으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10대 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 혁신 43개 과제, 그리고 중소기업 현장 부담 완화를 위한 45건 등 총 88건의 규제 혁신 과제를 추가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실제 기업의 눈높이에서 규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규제 예보제 도입을 검토하고
현행 중소기업 규제 역량 평가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모두 발언은 여기까지입니다.